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덧 30대가 돼버린 싱글 여성이에요. 남들처럼 남자친구와 연애하다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사이까지 되었죠.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갔다가 아주 제대로 식겁을 하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딴 집구석에 며느리라고 들어가게 되면 눈앞에 펼쳐질 지옥이 뻔히 보였거든요. 게다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남자친구까지 헛소리를 하길래 도망치듯 일방적으로 이별을 감행했어요. 물론 한동안 귀찮게 하긴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하네요. 정말 다행이죠. 요즘 안 그래도 안전이별 안전이별 그러잖아요.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니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봅니다. 전 남친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실제 성격도 그렇고 굉장히 직선적이고 솔직한 편입니다. 한창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땐 그 모습이 남자답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전부 저만의 착각이었더군요. 안면을 익힌 시점부터 계산하면 남자친구와는 총 4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정식으로 연인이 된 지는 2년 조금 넘고요.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질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참고로 사귀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귀는 사이에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제 주변 친구들의 영향이 아마도 컸을 겁니다. 유난히 제 친구들 중에는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친구 집을 오고 가던 애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애들은 사귄 지 몇 개월 만에 남자친구 집에 가서 손에 물을 묻히는 친구도 있었어요. 뭐 그런 거야 자기 판단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바는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대부분 결말이 안 좋았습니다. 실컷 남자친구네 집에 찾아가 돈이며 시간 투자해도 막상 남친과 헤어지면 아무 의미 없더군요. 어떤 경우에는 명절부터 온갖 집안 행사에 다 끌려다니다가 결혼 후에도 똑같이 노예처럼 일만 하다 못 참고 이혼한 케이스도 몇몇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뻔질나게 남자친구 집을 드나들며 그쪽 부모님 비서라도 된 것처럼 모시더니 결국 나중에 결혼할 때 돼서 버림받은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보다 보니 왜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친구 집을 드나들며 미리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막말로 남녀 사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결혼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남자친구 가족들과는 왕래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실제로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남친 어머님이 몇 번을 저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한 번만 만나보면 바로 알 거라고 자신만만해 하더군요. 그래도 따로 강요를 하거나 무리하게 자리를 잡지는 않아서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대신 저희 가족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하지도 않았고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한결같이 잘하긴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이번에 30을 넘기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희는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허락해 주셨고요. 비록 얼굴을 보여드린 적은 없어도 서로의 존재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딱히 반대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우선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헉소리 나는 미남형은 아니더라도 깔끔한 인상의 남자친구는 워낙 살가운 성격의 소유자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 차례가 돼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이 제 연애의 마지막 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친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제가 준비해 간 것들을 받으시며 뭘 이런 걸 가지고 왔냐,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눈에 봐도 여성스러움 그 자체였네요. 근데 아버님께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님께서 저희의 도착을 알리셨고 이내 안방에서 아버님이 나오시는데 첫 등장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듯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겁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는 아버님은 소파에 앉으셨고 저는 어머님께서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시길래 도와드리려 막 들어가려는 찰나 아버님이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손님을 오라고 했으면 딱 먹게 시간 맞춰서 준비를 해놨어야지 하시면서요. 어머님은 잔뜩 얼어붙은 목소리로 준비는 다 했는데 따끈하게 먹으려고 데우는 중이다라며 변명하기에 바쁘시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 아빠는 엄마가 음식하고 있을 때 절대로 그냥 앉아 계신 법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다못해 물 떠다 놓고 수저라도 챙기시지 남자친구 아버님처럼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저렇게 큰 소리만 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도 제 딴에는 남자친구 어머님이 무안하실까 싶어 아버님께 그랬어요. 딱 보니 음식 준비는 끝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드실 수 있을 거라며 말을 보탰습니다. 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한 거였더군요. 장차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저한테까지 아버님이 언성을 높이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아직 우리 식구도 아닌데 괜히 끼어들지 말랍니다. 그제서야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챈 남자친구가 제 옆으로 와서는 말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었네요. 그렇게 어색하게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고 전 또다시 놀라버렸지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버님 앞에만 반찬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국 종류도 다르고 밑반찬 같은 것들도 저희 거와 차이가 나는 걸 보니 딱 봐도 아버님 전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하다 갑자기 아버님이 식었다 한마디 하시자마자 어머님이 불이 나게 일어나셔서는 주방으로 들어가 다시 국을 새로 퍼오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아버님 국이 담긴 작은 냄비가 하나 있었는데 미약불로 계속 데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은 국이 조금이라도 식으면 드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뜻하게 데우는 거라 부연 설명해 주시는 어머님이 참 불쌍할 따름이었네요. 거기다 식사를 마치신 아버님이 물이라고 하시자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컵받침대 물을 떠다 주셨거든요. 근데 또 어머님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물이 차갑다는 이유였습니다. 미리 물 안 떠놓고 뭐 했냐 타박을 하시는데 그냥 깜빡했다고 미안하다 사과부터 하는 어머님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던지요. 솔직히 지금 글을 쓰면서 느끼는 건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었네요. 하지만 그때는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뵙고 인사드리는 자리라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혼자서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시더니 아버님은 이윽고 마당으로 나가셨고 저는 식사를 마저 하려고 수저를 들었죠. 여기서 또 한 번 기함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밥을 반도 안 드신 어머님이 드시던 밥을 그냥 정리하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드셔야 하지 않냐고 여쭤봐도 괜찮다면서 그냥 치워버리시더라고요. 더 웃긴 건 남자친구였어요. 저보다 훨씬 밥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밥을 두 번 만에 꾸역꾸역 먹고는 다 먹었다고 정리를 돕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그냥 밥 그만 먹고 정리하라고 조금 있다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경우인지 상황 판단이 안 돼서 그냥 숟가락만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마저 먹게 놔두라고요. 전속으로 그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아버님이 식사 끝나자마자 무조건 먹던 걸 멈춰야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어디론 거지라는 자괴감까지 들더군요. 분위기상 혼자만 앉아서 밥 먹기도 그렇고 이미 입맛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저도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의상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말씀이라도 드렸겠지만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마당에서 아버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재빨리 설거지를 하다 멈추시고는 커피를 한 잔 타서 아버님이 계시는 마당으로 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무슨 주인 아저씨와 몸종 같아 보여 참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 두 분도 그렇고 남자친구 역시 그런 모습에 아무런 위화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이 집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평소에 그러고 산다 해도 최소한 오늘만큼은 연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람 불러다 놓고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건가 싶으면서 그제서야 조금씩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남자친구라는 인간은 과연 이런 꼴을 나한테 보여주면서도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완전히 미친놈이구나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온 사람이 맞나 싶었죠. 커피를 가져다 주신 어머님이 이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고 저는 빨리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서 남자친구와 따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안 보이길래 부르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할 말이 있고 여자들끼리 할 말이 따로 있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아니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러 왔는데 이 와중에 남자 여자를 왜 따지는 건지. 아무튼 간에 어머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그 어떤 질문도 건너뛰신 채 어머님은 남자친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맵기 갓 지은 밥만 먹였다고 하시면서 자기 아들은 갓 지은 밥이 아니면 입에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매 끼니 밥은 꼭 새로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곧바로 대답했어요. 제가 알기론 민석 씨는 식당에서 주는 공기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햇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라고요. 살짝 인상을 찌푸리시던 어머님은 그거야 밖에서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니 내가 하는 말은 집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알겠니? 라고 하시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쯤 되니 더 이상 눈치 보며 가만히 있는 게 부질없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고 결혼해서도 저 일 그만둘 생각 없는데 그렇게 되면 맞벌이 아니냐. 그럼 밥하는 거나 집안일은 공동으로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또 아버님과 어떤 방식으로 사시던 그건 제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최소한 저는 결혼하고도 남편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살 거니까 무슨 매 끼니마다 밥 새로 지어주고 국도 새 걸로 해주라는 그런 시대에도 안 맞는 말씀 말라고 했죠. 무지막지한 팩트 폭격에 당황하셨는지 어머님은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남겼어요.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봤던 모든 장면들이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면 실례인 건 알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물론 어머님이 선택하신 인생이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어머님 방식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옷 챙겨 입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한테는 인사도 안 했어요. 물론 예의에 어긋난다는 건 알지만 그런 거지 같은 모습을 전부 보고 나니까 굳이 인사까지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곧장 뒤따라 나온 남자친구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네가 내 입장이라면 이런 꼴 보고도 니네 집에 며느리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냐? 너한테는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냐 하고 막 따졌어요. 남자친구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곧바로 알아채긴 하더군요. 그러면서 두 분이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걸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네 눈엔 저게 정상적인 부부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아니다라고요. 노예도 저런 식으로 무시하고 부려먹지는 않을 거라고. 거기다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내 앞에서 자기 아내 개무시하는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자기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어머님이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그런 일로 헤어지자는 이야기까지 하냐면서 어차피 부모님하고 만날 때만 그러는 척 연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대요? 아니 연기라니요. 고작 생각해낸 해법이 자기 부모님 앞에서 연기하라는 그놈을 보며 이놈도 지네 아빠랑 언젠간 똑같이 되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 남자친구 보는 앞에서 전화번호 삭제해버리고 정 나랑 다시 만나고 싶으면 결혼 후에 절대로 니네 부모님이랑 나랑 만날 일 없게 하겠다는 각서 써오라고 하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저만 기다리던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려 버렸고 제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아빠는 무슨 그런 막대먹은 집안이 있냐 극대노를 하셨죠.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연락해서 아무리 허울 좋은 말로 약속한다 해도 이제는 아빠가 절대로 허락 안 할 거라고 그딴 놈한테 갈바엔 평생 혼자 살랍니다. 뭐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해요. 각서 이야기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귀던 사람과 어떤 이유에서건 헤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이별의 후유증 같은 게 있기 마련인데 그런 꼴을 봐서 그런가 오히려 더 홀가분하고 개운할 따름이네요. 아직도 그런 가부장적인 집안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마터면 되지도 않는 그딴 집안에 시집갈 뻔한 거 조상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